서울시당 특별기획 총선 후보자들의 유쾌한 매력 발산 뿜뿜 인터뷰 제이플렉스 초대 손님 청년을 팝니다. 강동구 의뢰 권중도 후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자기소개와 함께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들고 그러신데 네,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강동구 의뢰 예비후보로 출마한 권중도입니다. 저희 이번에 선거 슬로건을 청년을 팝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선본원들과 이제 주로 청년 당원들이 같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것을 좀 주되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이게 너무 청년팔이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청년을 팔 거면 좀 제대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기성 정치가 너무 막 팔고 막 갖다 써먹기만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도발적으로 청년을 팝니다라는 슬로건을 잡게 됐고요. 그런 슬로건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공약을 좀 청년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소개를 드릴 것 같고 청년 공약 그리고 청년 의제에 관심이 많은 후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렇게 슬로건 봤는데 굉장히 도발적이었어요. 청년을 팝니다. 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중도 후보님이 청년을 팔 물건 어떤 게 좀 있으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국회의원이 되시면 뭘 하고 싶으신지 또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 청년을 팝니다 하면은 좀 중의적인 의미까지 담고 싶었습니다. 세일즈의 의미와 함께 이제 디그 판다라는 의미까지 해서 청년 문제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건데요. 주되게 지금 저희 또 그 홈페이지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좀 저희 당원들과 좀 제가 같이 직접 만드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나중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좀 크게 4가지 분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노동의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전반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강동 지역 현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기존 노동의 가치와 이걸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 역시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IT, 프리랜서 노동 이런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또 저희 세대의 노동과 또 떨어질 수 없는 육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아 문제까지 얽혀가는 노동의 이야기를 한 축으로 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전반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노동을 제외한 나머지 청년의 이야기들, 뭐 주거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기초 자산 문제, 뭐 일자리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고 강동 지역 현안의 뭐 수많은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 IT 산업에 대한 그 투자가 필요하다. 플러스 이제 우리 당의 또 핵심 공약이기도 한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들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다루고 계시네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확실히 준비된 후보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특히나 제가 홈페이지 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망라해서 좀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의견들도 뭐 정책이나 제안들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세련됐어요 홈페이지가.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그런 쪽에 굉장히 소질이 있으시다고 뭐 디자인 뭐 이런 쪽에 뭐 영상도 좀 잘 하시고 그러면 캠프에서 뭐 홍보하기에는 좋겠어요? 근데 후보자가 직접 하셔야 되나요? 그래서 좀 그냥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캠프에서 만들어 놓으면 좀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또 훌륭하게 다들 잘 만들어줘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조금씩 아무래도 현역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을 잡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은 선본에서 아예 후보는 디자인에 아예 관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지금 명을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에 실력이 좋으신데 캠프에서 만들어준 거 좀 이렇게 못마땅해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훌륭합니다. 캠프에서 하자는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그 홈페이지 꼭 한번 당원 여러분 꼭 찾아봐 갔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강동구 관련해서 지금 정치 지형 보니까 네. 미래통합당 후보가 결정됐더라고요. 오늘. 아, 네. 네네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전 구청장이 이제 이미 공천이 됐고 네네. 전반적인 정치 지형은 어떻습니까? 강동구. 강동구는 그래도 좀 전통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쪽이 오랫동안 계속 잡고 있었고 좀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은 네. 최근 들어서 뭐 심재건 의원이 되시면서 네, 전 네. 의원 되시면서부터는 네. 좀 안정적으로 민주당 세가 강한 곳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네. 거기서 그러면 네. 우리 권중도 후보님의 전략은? 네. 우선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그 심재건 심 의원님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연세가 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꽤 많으시죠. 1년이 넘으시고 네. 저랑도 이제 2배가 넘게 차이가 그렇죠. 나시는 분이신데 또 이번 후보들은 네. 그 지금 이해식 후보가 가장 나이가 네. 50대 후반으로 많으시고 네. 이제 통합당도 좀 네, 맞습니다. 그 40대 그리고 제가 네. 30대 좀 정말 네. 좀 젊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맞습니다. 후보 이재용 후보도 네네. 45세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해식 후보도 50대 초반이고. 중후반 네. 되긴 한데 더 되게 동안이시죠. 동안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선거 구도를 네. 이제 전략을 잡기가 참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네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잘 세울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청년을 팝니다. 네. 권준도 후보님의 어떤 뭐 힐링 컨텐츠 뭐 이런 예. 네, 현재 강동 관련해서 네, 아까 방금 지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 후보들의 나이가 젊은 편인데 네. 그런데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후보들의 나이는 젊은데 정책들도 과연 젊은가? 아 그렇죠. 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뭐 두 후보님들도 워낙 훌륭하시지만 그동안의 정책을 내거나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지역 개발에 대한 이슈를 그렇죠. 많이 이야기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저는 그 원래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들이 호명하지 못하는 그들은 누구인가에 네. 좀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면서 그때 보였던 사람들이 네. 이제 20대 청년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죠. 취준생이 아니라 취준준생이라고. 아, 네네.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고 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돈을 버는 행위로서의 대표적으로 이제 배달로 대표되는 그렇죠. 이런 플랫폼 노동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노동 문제랑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보육 문제가 같이 얽혀 들어가면은 네. 노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조건들에 있는 그 여성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충분히 다뤄주고 있지 않으시구나.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누군가 그들을 대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내가 감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당사자와 가까운 부분도 있기도 해서 훨씬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또 그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다른 그 두 후보님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주목받지 않고 있거나 네네. 호명되지 않고 있는 네. 분들을 호명해서 네. 우리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것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또 그런 말씀이신 걸로 드립니다. 네, 포장 너무 잘해주시네요. 아니 정의당의 후보님들이 항상 네. 우리 당의 후보님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청년을 이제 뭐 제가 보니까 권중도 후보님이 딱 우리 당의 청년에게 딱 걸쳐 있어요. 네, 딱 1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궁금했었는데 네네. 사실 지금 비례대표 선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서 네네. 권영도 후보님이 청년 비례후보로 나갔어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크게 좀 이슈가 됐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지역 후보로 출마를 하시게 됐나요? 뭐 일단은 지금 비례 후보로 나오신 청년분들을 보시면은 워낙 네. 쟁쟁한 분들이라 네. 예, 뭐 나가는 게 안 나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다들 네. 훌륭하셔가지고 네. 네, 좋은 일을 해주실 것 같고 사실 고민을 아예 안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제가 다루고 싶은 의제를 이 청년 비례로서 더 같이 많이 꺼내보고 그럼 제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네. 대신해서 그걸 이제 이루어주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뭐 중후반부터 강동에서 당 활동을 쭉 벌여왔었는데 그때마다 가장 그 당원분들이 아쉬워하셨던 것들이 우리 선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이제 뭐 선거철이 되면은 뭐 이렇게 선거 분위기가 나는데 네. 우리 이야기를 할 공간이 없다라는 게 되게 당원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강동구 지역위원회에서. 네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2008년도 총선 때 이제 그 진보정당 후보가 있었고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또 그만큼 그 강동 지역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과 이게 어떤 한번 뭐 비례를 잘 해서 혹여나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그다음에 지역에 올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좀 지역에서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네. 그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을 때 이후에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지역구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굉장히 네. 되게 훌륭한 결정이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네. 또 이제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청년 비례 후보로서 이게 좀 요번 또 마지막이게 되잖아요. 이번에 네, 못 하시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사실은 청년 우리 당이 성장 학생위원장도 청년 학생위원장도 네. 꽤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당의 청년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네.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또 만들어야 되는 또 그런 책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청년 비례 후보 좀 출마를 안 하셨는데 네.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네. 선거운동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에서 네. 제가 지역 후보자분들 이제 뵈면은 굉장히 네. 지금 뭐 선거 활동하기가 운동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안 그래도 아까 맨 처음 이제 소개를 네. 시켜주실 때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네, 좀 같이 그럼 말씀 좀 네. 해주시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일단 분위기를 이렇게 거리를 좀 이렇게 걷거나 다니다 보면은 이제는 마스크를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셔요. 그렇죠. 네, 지금 그만큼 좀 그렇죠. 심각성이 많이 심각한 상태이고 그럴 때 뭐 지금 현 정부에서도 뭐 훌륭한 정책을 내시면서 이 대책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당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또 이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역시 정의당에 좀 잘 이야기하고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또한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이번 그 보육 육아 정책에 대해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보육 문제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들 어려운 시기지만 다들 힘내셔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이럴수록 이것이 개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할 문제라는 것을 꼭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죠 아까? 네? 코로나19 얘기를 하느라. 네, 코로나19 그 선거운동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약간 그래서 어떻게든 좀 거리를 두고 그렇죠. 그 좀 큰 피켓을 맞추고 이렇게 네. 인사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게 뭐 워낙 분위기가 안 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차량을 대상으로 좀 인사를 드리고 있긴 한데 네. 대로변에서 아마 네네. 피켓 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예, 그 중앙차로 쪽에 네.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밖에 좀 제한적이죠 지금. 네, 저 오픈은 그 정도인 거고 그래서 또 그래도 저희 선보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SNS를 좀 강화하자.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부끄럽게 3개밖에 없지만 네, 지금 주 3개에서 5개까지 한번 이렇게 찍어내보자 공장처럼. 네. 그래서 그 선본 사무실도 좀 이렇게 스튜디오처럼 만들어서 여기처럼 만들어서 영상을 계속 찍고 이렇게 온라인 정책 설명회라든지 그리고 뭐 제가 며칠 전에 그 배민 커넥트 알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이따 물어보려고 예, 했었는데. 뭐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찍어놨어요 액션캠으로. 그래서 이런 그런 기획 영상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좀 화두를 던지는 그 유튜브로 주민들을 만나서 그걸로 좀 이렇게
알리고 같이 소통하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기획력이 있으시네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배민 커넥트 하시는 모습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봤어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록을 해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직접 해보시면서 문제점 찾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해보시니까 어때요? 돈이 좀 걸리던가요? 제가 뭐 초짜라서 한계는 있겠지만은 아니 어쨌든 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기준에서 얘기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4시간을 일했는데 한 정확히 27,500원을 벌었습니다. 4시간에 27,500원. 그러니까 1시간에 한 7,000원 정도 되네요. 7,000원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처음 시작해서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2-3개 주문을 받고 우리 동선이 엄청 복잡합니다. 이게 마치 게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 받고 하나 끝내면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또 커넥트는 이 라이더스랑 다르게 이제 그렇죠. 오토바이 말고 뭐 자전거 킥보드 킥보드로 이렇게 좀 해봤어요. 킥보드로 하셨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해볼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킥보드 운행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위험한 거 너무 위험하고 그렇죠. 그런 지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고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공약화 시켜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커넥트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중간중간 되게 뜨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주문을 받고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요리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핸드폰에 알림이 뜨는데 이제 20분 뒤에 오라는 게 뜨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뭘 할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네요. 쉴 때도 없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또 조리가 되면 받으러 가고 또 이게 드리고 이런 게 있고 제가 이거는 저희 유튜브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배민 같은 거 시켜 드셔보셨나요? 네, 그렇죠. 시켜 먹기도 하죠. 보통 이렇게 배달하시면은 되게 늦게 온다고 하고 좀 일찍 오지 않나요? 50분 걸린다고 하는데 30분 만에 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또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기대를 안 하다가 네네. 좀 일찍 오면 그래도 기분이 좀 맞아요. 제가 첫 배달 때 약간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요리를 찾고 나서 이제 고객님께 이제 배달하려고 가는데 대략 한 4-5분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리를 받는 순간 몇 분 안에 도착할지 또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 걸린다고 딱 체크했는데 6분 걸린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은 늦어진 사유를 또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다음 주문부터는 한 6분 걸릴 것 같으면은 10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넉넉하게 잡아놔야 나중에 또 지연 사유를 또 발생 안 시킬 수 있으니까. 이래서 다들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으시는구나. 그럼 그때 그거를 체크할 때 저희한테는 몇 분 걸립니다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역시 직접 해보면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다르네요. 후보자로서 그런 문제, 플랫폼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나서서 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 SNS 또는 유튜브 이제 찍으신다고 하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이 배민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거 좀 잘 얘기해 주시면 국민 여러분들 이해하거나 또는 안전하게 배달을 할 수 있게끔 또는 플랫폼 노동자분들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여건, 노동 환경이나 또는 조건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뭡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그 성내동 청년 권씨입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성내동 청년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성내동 청년 권씨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십시오. 서울시당 제이플렉스도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지금 구독자 100명 좀 넘었습니다. 200명을 위해서 한 주 잠깐 광고 방송 잠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청년 정치를 좀 일찍 시작하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시고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거나 힘들었던 점 좀 있으셨나요? 청년 정치, 청년 정치인으로서 삶에서. 저는 그냥 재밌게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또 같이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아쉬웠던 지점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당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청년 정치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는 게 있다. 좀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전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들이 뭐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다 뭐 잘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년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뭐 청년 노동의 문제, 청년 주거의 문제, 청년 뭐 성차별의 문제 등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또 이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올라가고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의당 또한 좀 수혜적인 형태를 물론 다른 당에 비해 훨씬 낫습니다. 네. 낫지만 좀 그런 요소가 남아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좀 우리들이 좀 직접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였는데 네, 주로 당에서는 이런 거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자꾸 내려주시는 이런 지점이 관리하려고 하고 약간 네네. 뭐 프로젝트를 우리가 스스로 하면 좋은데 네네. 이렇게 내려주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되는. 네. 이제 1년 있으면 우리 당의 나이로는 청년을 졸업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 정치인, 당내 청년 정치인들에게 네. 또 청년 정치인을 하셨으니까 네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년으로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네. 당에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뭐 당부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미래정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네. 되고 나서 네. 그 첫 회의를 할 때도 이제 장혜영 위원장님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또한 호명되지 않는 청년들이 매우 많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호명할 수 있고 이들이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설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당을 확장하는 전략에서도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도 이제 청년 국회의원이 생기기도 하고 네, 또 그렇죠. 청년 파이가 커질 텐데 네. 그분들에게 저 또한 마찬가지죠. 네. 함께 하자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대변하지 않은 분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구석구석 찾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만드는 판을 깔아주는 것들 그리고 함께하는 것들을 꼭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거기에서 필요한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역 주민들을 만나 청년들을 만날 텐데 그때 뭐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바탕으로 해서 함께 분석하고 함께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권영도 후보님 정치하시면서 아까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청년 정치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좀 아쉬웠다고 말씀하셨고, 네. 이야기 또 앞으로 청년으로서 정치를 하실 분들에게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정치를 하면 좀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이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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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치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뭐 정치인으로 타고났어도 네네. 그럴 때가 이제 슬럼프가 있기 마련인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저는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라 네. 이게 뭐 사람들 만나고 할 때마다 되게 수줍음이 많습니다.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근데 뭐 하여튼 용기 내서 하는 거고 이제 기대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기대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말을 걸었을 때 그분께서 또 이게 해주시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좋으면 이게 또 다음 이야기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힘이 되는 것 같고요. 힘들 때는 뭐 좀 지금까지는 없으신 거 아니에요? 네. 없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없진 않지만 네. 저는 주로 이제 같이 계시는 분들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선본이겠죠. 캠프나 캠프에서 좀 술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술 먹고 다음 날이 좀 힘들지만 일단 그때는 좋아지니까. 언제 한번 그러면 술 한잔 해야 되겠네요. 좋죠. 네. 쳐주시나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치하시면서 롤모델도 있으실 텐데 네네. 약간 이런 정치인 되고 싶다 또는 또 구체적인 어떤 뭐 모습으로서 또는 뭐 이런 정치인 하고 싶다 뭐 이런 거가 있으실까요?
사실 뭐 이렇게 또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분들이 워낙 많으시기도 많죠. 하고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사실 딱히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다라기보다는 네. 좀 지금에 맞는 너무 도발적인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절대 이제 뭐 네. 이렇게 자만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편하게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좀 지금 청년 정치의 입장에 맞게 좀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서 거기에 적응하고 그런 새로운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는 이제 샌더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 던졌을 때 그게 전역으로 확장이 되고 그게 또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 지금 네. 경선 참여하시는 버니 샌더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제가 보기에는 안 되실 것 같던데 최근에 보니까 네. 약간 밀리는 느낌인데 네. 그분도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네. 네, 연세도 있으시고. 네, 어쨌든 네. 그분도 대단하시죠. 네. 네. 그 외국에서 또 이렇게 미국에서 찾아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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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선거가 좀 뭐 코로나 19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선거 운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점인데 네. 우리 강동구 당원분들 그리고 네. 강동구 지지자분들 또 주민들 국민들 네. 뭐 이렇게 지지자분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은 뭐 코로나19로 뭐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 네. 뭐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선거 나갈 때부터 고민했던 것은 이 선거라는 게 뭐 몇몇의 정치인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원분들이 우리 당의 가치, 나의 가치를 자신들의 가치를 이제 널리 좀 전파하고 그걸로 이제 토론하고 또 더 좋은 가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저는 되게 좋은 바람직한 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욕심과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있지만 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과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물론 제일 좋은 건 그분들이 직접 주체로 나서고 출마를 하시는 거겠지만은 당장 그게 아니라 한다면은 일단 제가 메신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바뀌어야 될 것이 있거나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 대안들이 있으시다면은 많이 고민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것들을 많이 반영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또 그 주민분들과 당원들에게 알리면서 또 피드백하면서 더욱더 완성된 정책을 만드는 것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정도 좀 얘기하면은 그 본선 때 쓸 선거 차량에 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다른 후보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큰 전광판을 두고 이렇게 뭐 보통 후보 사진과 영상 같은 거 틀잖아요. 저희는 라디오처럼 접수를 받아서 내가 만들고 싶은 공약 같은 거 아니면 민원 같은 거를 이렇게 받으면은 그 스크린에 띄우는 방식으로.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또 바로 이제 송출되는 이런 거를 통해서 선거를 함께 만든다 이런 걸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거 해봤더니 네네. 그 LED 나오는 차량 네네. 비싸던데요. 비싸죠. 그거 쓰실 겁니까? 일단 예. 다행히도 저희 강동 당원 중에 또 카센터를 하시는 분께서 그분이 좀 약간 좀 직접 이렇게 업체를 통해 다니고 직접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서 그래도 비싸지만 좀 싸게 그래서 좀 선거 비용 네네. 좀 모자르지는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당 후보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LED도 써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후원금 지금 모으기 되게 힘들죠. 예, 뭐 분위기가 나야 이게 후원금도 더 이제 효용감도 느끼고 더 이렇게 그러실 텐데 지금 워낙 그런 분위기가 안 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당원 여러분 많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 아래 후원 계좌 나가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싸주시고 뭐 당원분들이 많은 비용을 이렇게 싸주시거나 보내주시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조금씩이라도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권중도 후보가 강동에서 또 청년 정치를 해왔던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이걸로 좀 보내주시면 네,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뭐 끝으로 이제 네. 마무리 발언 뭐 좀 겸 뭐 네네. 못다 하신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네. 마무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이라서 예, 네. 저희가 되게 많은 정책과 이런 것들을 준비했었는데 그런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뭐 그런 것들은 저희 뭐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시 인사를 드릴 테니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현실로서는 당장 전월세를 그냥 전전하면서 발붙일 곳이 없는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같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이나 지금 노동의 형태도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보다는 플랫폼 노동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인가의 어떤 기점이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는 입장에서 지금 바꿔야 될 것들을 꼭 함께 바꾸는 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역시 권중도 후보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 준비된 후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청년을 팔겠다고 강동울의 후보로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권중도 후보님 만나 뵙고요. 지역 청년 정치의 제일 선두에서 아마 이 선거 운동을 또 총선을 아마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래 계좌로 많은 후원금 많이 보내주시고 네 그리고 제이플래스 구독자 지금 100명 조금 넘었습니다. 200 구독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필수, 댓글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200 구독자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당 총선 특별기획 제이플래스 뿜뿜 인터뷰 권중도 후보편 마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판을 갈 준비가 되셨나요? Right now!